가을이 끝날 무렵 복지시설에서 일하던 나는 출장으로 치바현에서 개최되는 연수에 참가했다. 그다지 여행을 가지 않는 나는 귀찮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랜만에 나서는 출장에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런 고향감을 느끼던 나는 모처럼 치바까지 왔으니 돌아가는 신칸센에 타기 전에 잠깐 들르기로 했다. 목적지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호러 스팟 야부시라지였다. 도시 한가운데 주택지 안에 있는 사방 18m의 대나무 숲. 몇 번이고 이 숲의 존재를 인터넷에서 보았던 나는 요랑하는 기분으로 전철을 갈아타고 숲이 있는 역으로 갔다. 이 숲에 발을 디디면 두 번 다시 못 나온다 라는 전승이 있는 이 토지는 아득히 먼 에도 시대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되어 카미카구시 전승으로도 유명했다. 왜 이 땅이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미토코몬이 헤매다가 나오지 못해서 출입금지가 되었다는 설, 옛날 호족이 무덤으로 사용했다는 설, 타이라노 마사카도의 무덤이라는 설.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지만 확실한 이유는 아직 불명하다. 하지만 근처 주민들은 이 땅을 두려워하며 지금도 들어가는 게 금기시되고 있다. 내가 목적지인 야부시라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은 밤의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미약한 공포심과 그걸 웃도는 흥분에 젖어서 이곳을 관찰했다. 사방 18m인 숲은 비석 같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몇 분 만에 다 돌 수 있었다. 입구에는 잿빛 불상이 세워져 있어 시라즈 모리 신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불상을 지나서 불과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신전에 발을 디뎠다. 숲 주변에는 차나 주택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지만 한번 부지 안으로 들어가면 내 폰 라이트밖에 안 보이게 된다. 나는 신전 안을 비추어 보았다. 안쪽에는 자그맣지만 위험서린 신사가 있었다. 주변에는 불상과 똑같이 이 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다. 나는 돌기둥 틈새로 라이트를 비추었다. 숲속에서 종횡무진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땅에는 썩어 쓰러진 대나무가 수없이 많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는 차 소리를 지웠다. 빛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대나무가 무성했지만 빛이 비치는 방향을 보건대 숲 중앙에는 틈새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뭐야, 겨우 이거야? 유령과 만난다거나 뭔가 무서운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나는 조금 실망해서 숲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때 나는 시선을 느꼈다. 아주 강렬한 시선이었다.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감각. 그 순간 나는 신전을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잠시, 아마도 불과 몇 초 정도 나는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인 신전을 응시했다. 비석 옆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그건 검은 그림자가 꿈틀댔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사람 형태를 하고 있었다. 저건 뭐야?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위험해. 이거 봐선 안 될 것 같은데. 어서 여기서 나가야 돼. 뇌가 몸에게 지시한다. 하지만 마치 척수가 그 전기 신호를 무시하듯이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고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었다. 딱 한 번 눈을 깜빡였다. 불과 0.1초 내 시야가 눈꺼풀 뒤에 있는 어둠에 물든다. 그 바로 직후 검은 것이 비석 옆에서 사라졌다. 족쇄가 풀린 듯이 몸이 가벼워진다. 몸을 덮치던 한기도 사라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국도를 달리는 자동차 라이트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야부시라지를 뒤로 도망쳤다. 신칸센 안 나는 캔맥주를 마시면서 시속 270km로 흘러가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까 그건 뭐였을까?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2시간 가까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싫어도 떠오르게 된다. 그와 동시에 신칸센이 터널로 들어갔고 야경이 터널 검은 벽으로 바뀐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앉은 자리 옆에 있는 창문 오른쪽 밑 검은 손자국이 있었다. 누가 장난치는 걸까?
나는 잠시 그 손자국을 바라봤다. 그러자 손자국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창문 중앙을 향해서. 이건 손자국이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의, 아니 무언가의 손이 나를 향해서 기어오고 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주변 승객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나를 바라봤고 나는 창문을 다시 바라봤다. 하지만 그 손자국은 이미 창문에서 사라져 있었다. 승무원에게 부탁해 자리를 바꾼 나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꾹 감고 있었다. 잠시 후 어깨를 두드리는 손에 나는 눈을 떴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깨를 두드린 건 승무원이었다. 종착역에 도착했기에 나를 깨워준 것이었다. 나는 감사를 표하고 플랫폼으로 내렸다. 역에서 나온 나는 그대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며칠 후 저녁 나는 차를 운전해서 회사를 빠져나왔다. 회사에서 집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도중에 해가 지고 신호대기하던 나는 라이트를 켰다. 바로 그 순간 그 라이트가 향한 곳에서 그것이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건 처음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옆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게 그대로 내 앞을 떠나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그건 천천히 목을 움직였다. 45도 각도로 비틀어 내 차를 향해서. 머리에 두 개의 틈새가 있었다. 약 5cm의 틈새. 그 틈새가 위아래로 벌어진다. 저건 눈이다. 그게 눈을 떴다. 동공이 세로로 찢어진 마치 파충류 같은 눈이었다. 차가운 시선이 그때 느꼈던 거랑 똑같은 시선이 나를 찌른다. 눈 밑에서 세 번째 틈새가 벌어진다. 15cm 정도 되는 틈새, 입이 천천히 움직인다. 자세히 보니 계속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찾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뒷차가 경적을 울려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건 이미 없었고 신호는 이미 파란불이었다. 나는 떨리는 발로 신중하게 엑셀을 밟아 차를 몰았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화장실로 향했다. 문득 복도 불이 켜진 걸 눈치챘다. 혼자 사는 나는 동거인이 없다. 나 말고 불을 켤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스위치에 손을 뻗어 전등을 껐고 그 순간 나는 머리털이 곤두섰다. 현관 옆에 코트거리가 밖에 가로등 불빛을 받아 사람 모양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만일을 위해 다시 불을 켜고 확인했다. 그건 역시 코트거리였다. 안도해서 나는 다시 불을 껐다. 하지만 그때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코트 옆에 또 사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렇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사이에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점점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나는 한 번 더 불을 껐다. 그 순간 내 1m 앞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서 이불을 덮고 눈을 꾹 감았다. 다음날 야간 순찰 중 어젯밤 자택에서 그것이 나타났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하지만 그로부터 내 눈앞에서 그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밤이 야간 업무라 다행이다. 나는 파트너인 동료와 순찰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갔다. 동료가 먼저 수면실로 들어간다. 이제부터 3시간은 나 혼자다. 나는 의자에 걸터 앉아 눈을 감았다. 몇 초 뒤 나는 차가운 기척이 느껴져 눈을 떴고 그대로 옆으로 눈을 돌렸다. 대기실 면회 카운터 너머로 검은 그것이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목소리에 놀란 동료가 달려온다. 동료는 내가 가리킨 방향을 보았다. 아무것도 없잖아. 놀리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고 동료는 귀찮다는 듯이 나를 돌아보고는 수면실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 녀석은 검은 그것은 내 바로 근처에 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귓가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건 노성이었다. 단말마의 원한과 고통을 담아서 내지르는 소리였다. 아무 전조도 없이 내 귓가에 크게 소리친다. 그 목소리는, 아니, 목소리가 아니다. 사이렌 소리 같은, 으윽 신음하는 것 같은 불쾌한 소리였다. 그런 게 갑자기 귀에 들리는 것이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갑자기 그놈이 소리친다. 그때마다 나는 귀를 막고 몸을 웅크리고 소리가 그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점차 내 건강이 악화되었다.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다. 눈꺼풀이 무거운데 다치지 않는다. 눈을 감고 싶지 않다. 어둠이 무섭다. 귀 울림도 멈추지 않았다. 헤드폰을 끼고 대음량으로 소리를 틀어도 그 녀석의 외침이 들린다. 허리가 아프고 무겁다. 일어나는 게 괴롭다. 정형외과에도 가보았지만 낫지 않는다. 온몸이 가렵다.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었다. 피가 나오고 손톱이 검게 물들어도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요새는 꿈을 꾼다. 잘 때뿐만이 아니라 깨어나 있을 때도 꿈을 꾼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모르는 광경이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어두운 관 속에 있었다. 두드려도 걷어차도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점점 발밑이 뜨거워졌다. 온몸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뼈와 하얀 연기로 변했다. 다음은 집에서 졸도했을 때였다. 갑자기 집이 흔들렸고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떨어졌다. 그리고 서랍장이 쓰러진다. 나는 서랍장 밑에 깔렸다. 기어 나오려고 했지만 발이 빠지지 않는다. 도망칠 수 없는 내 머리에 파편이 쏟아진다. 눈앞이 피로 물든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머릿속에 이상한 광경들이 펼쳐졌다. 내 꿈속에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죽고 있었다. 고통과 절망에 가득 찬 소리를 내면서. 아직도 방구석에 검은 게 서 있다. 어느샌가 놈은 더욱 무시무시하게 변해 있었다. 눈의 개수가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모든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꺾일 것 같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게 들러붙은 저놈은 내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근처 절로 상담하러 갔다. 나는 절에서 앵마기를 받았다. 수상쩍어 보이는 스님이 나를 향해 불경을 외운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거액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앵마기 효과는 전혀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내 귀에서는 끊임없이 절규가 들리고 죽음의 광경이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절을 찾기로 했다. 산속에 있는 그 사원의 공기는 맑고 어제 찾아간 절과 비교해서 청량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방문한 순간 한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고 뭔가 싶어서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일부 스님들이 내 뒤를 보고 있었다. 모두 안색이 새파라져 있었다. 한 스님이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가주게. 설마 문전박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나는 뭐라 항의하려고 했다. 다른 스님이 입을 연다. 당신은 지옥 그 자체야. 지옥, 내게 붙은 존재는 그렇게 엄청난 거였나? 기다리게. 그때 한 목소리가 경내에 울렸다. 스님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거기에는 80살은 넘어 보이는 고승이 서 있었다. 나는 그 스님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이 스님은 이 사원의 책임자 주지 스님인 것 같았다. 주지는 나를 데리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에 내게 붙은 검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주지의 말에 의하면 그 검은 것은 억울하게 죽은 원령들의 집합체라고 한다. 그 원한에 찬 목소리나 단말마의 배경을 내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치만 왜 저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지에 의하면 악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 같은 곳에 모이기 쉬운 듯 내가 우연히 그 숲에 있던 존재와 파장이 맞았기에 들러붙은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그 설명에 나는 격분했다. 그러면 그놈 때문에 지독한 꼴을 겪게 된 건 전부 우린 나빠서라는 건가요? 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심령 스팟에 가는 놈들 뿐이에요. 그게 왜 나만 들러붙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내 목소리는 갈수록 울먹이다가 거의 오열로 바뀌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는 내게 주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운명이라는 건 즉 운명입니다. 부정한가 그렇지 않은가 관계없이 모든 만남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들러붙은 악령도 원래는 원한 속에 죽어간 가련한 자들입니다. 당신에게 죽음의 광경을 보여주는 건 어쩌면 구원을 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그 악령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시야 구석에 들어오는 존재를 바라보았다. 검은 그것은 수많은 시선을 보내며 그저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악령을 성불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고통이 동반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견디면 그 악령은 귀신은 성불할 수 있는 건가요? 주지는 조용히 끄덕였다. 오늘 밤은 웽마기를 위해서 사당에 묵게 되었다. 창문은 전부 닫고 사당 안에 비추는 불빛은 촛불 몇 개뿐. 문에는 빗장이 걸려있고 내 모퉁이에는 소금이 쌓여있다. 주집 말고도 스님 10여 명이 사당 밖에서 경을 외고 있다. 이 사당 안에서 내일 아침까지 지내는 게 앵마기 내용이자 내 역할이었다. 이 몇 개월 검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 하룻밤으로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내심 달관하고 있었다. 그건 이후에 기다리고 있을 해방감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어쩌면 절망 끝에 그래도 누군가를 구한다는 사명감에 취해 있는 것뿐일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이 밤을 넘기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과거 맛보지 못한 엄청난 죽음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죽음의 고통도 절망감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의자에 묶인 나, 양손은 팔걸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입에는 재갈을, 눈에는 눈 가리개를, 몸을 움직이기는커녕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손가락 끝이 아프다. 그 고통은 모든 손가락에 미쳤고 눈 가리개가 벗겨진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기 손가락을 봤다. 손가락은 전부 사라졌다. 울부짖는 내 앞에 남자 3명이 나타난다. 입을 억지로 벌렸고 쇠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닥에 자그맣고 딱딱한 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20번 정도. 죽고 싶어. 죽여줘. 나는 눈을 떴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리고 사당 바닥에 토를 했다. 괴롭고 힘들다. 절망감이 나를 지배한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이미 오후 10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새벽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 내 눈꺼풀 뒤에서 다시 죽음의 광경이 반복된다. 자정, 2시, 4시, 6시, 그리고 밤이 밝았다. 틈새로 비치는 햇빛을 보면서 바닥에 쓰러진 채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바닥에는 내 토사물이 여기저기 있었고 온몸이 땀과 오줌으로 젖어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몇 킬로는 빠졌을 것 같은 비참한 밤이었다. 그런 나를 지배하는 감정은 하나, 이걸로 끝났다는 것이다. 주지와 스님들이 사당으로 들어온다. 주지는 내게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했다.
스님 하나가 내 팔을 잡고 일으킨다. 들어 올린다기보다는 억지로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이걸로 끝났군요. 나는 주지에게 말했다. 양팔은 체격이 큰 스님에게 붙잡혀 있었다. 네, 어젯밤 당신에게 죽음의 광경을 보여준 악령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겐 아직 15만 9,999마리의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악령을 성불시킬 때까지 아직 끝날 수 없습니다. 자, 시작하죠. 주지의 말을 듣고 나는 딱 한마디 중얼거렸다. 뭐? 절망의 수만큼 지옥이 있다. 그 모든 지옥의 광경을 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시야 끝에 수많은 원한의 집합체인 검은 것이 웃는다.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는다. 운이 나쁘다. 그저 그뿐인 이유로.